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금방 욱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기분 좋을 땐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말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괜히 맞받아치자니 싸움이 커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참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죠. 한 번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남편이 평소엔 잘 지내다가도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 금세 짜증을 내고 해결되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결국 아내는 남편의 성질을 그대로 받아내느라 하루하루가 지쳐갔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까지 휘청거립니다. 화내고 욱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내 마음은 늘 상처를 입습니다. 순간 참는다 해도 속은 부글부글 끓고 결국엔 스트레스와 피로로 쌓여만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의 소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더 당당해지고 나는 더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왜 늘 당하고만 살지 하는 허탈감까지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욱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내 감정을 지키고 동시에 상대의 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면 입도 뻥긋 못합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끓이며 참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한마디와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욱하는 사람은 감정 폭탄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평소엔 자상하지만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작은 일에도 툭툭 짜증을 냈습니다. 특히 전등이 고장 났을 때나 TV 리모컨이 말을 안 들을 때 같은 순간이 그렇죠. 사소한 불편인데도 왜 이렇게 고장이 많아? 당신은 이것도 못 고쳐? 같은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폭탄이 터진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죠. 이때 중요한 건 남편의 화가 사실 전등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불안, 무력감 혹은 통제 욕구가 터져나온 것일 뿐이죠.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다루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다. 즉, 욱하는 말은 겉모습일 뿐 그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내가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표출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긴장이 조금은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받아치지 않으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 한 지인은 성격이 급한 남동생과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동생은 대화하다가 조금이라도 답답하다 싶으면 금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죠. 형, 왜 이렇게 맨날 느려? 그 순간 마음이 턱 막히고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네가 너무 성급한 거야 하고 맞받아쳤을 겁니다. 그러면 대화는 금세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가족 전체 분위기까지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형은 한 템포 늦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순간 동생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더 따져들 이유가 사라진 거죠. 화는 불길과 같습니다. 불길이 번지려면 맞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맞바람 대신 바람을 거두면 불길은 금세 줄어듭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않으면 그 화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내가 맞받아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화는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욱하는 말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장 모임에서 늘 목소리를 크게 내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금세 고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니, 그건 틀렸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저렇게 큰 소리로 밀어붙이면 내가 틀린 건가 하는 위축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삼키게 되고 분위기는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욱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반드시 진짜 옳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공격적 지배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줄이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마치 동물 세계에서 몸집을 부풀려 상대를 겁주는 행동과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어떤 임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순간 다들 움찔하며 침묵했지만 사실 내용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죠. 결국 큰 소리에 눌린 것이지 말의 진실성에 눌린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논리보다 목소리로 이기려 든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즉, 욱하는 말은 논리의 무기가 아니라 감정의 무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저 사람은 진짜 옳아서가 아니라 단지 기세로 나를 눌러보려는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자존감은 지켜지고 불필요한 위축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네 번째는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성격 급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 밥이 조금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늦어? 배고픈 사람 생각은 안 하니? 라며 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밥을 짓는데 몇 분 늦은 걸로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반박을 하면 더 큰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참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지켜야 했던 건 밥이 아니고 내 마음이었더라. 맞습니다. 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사실 체면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감정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숨이 턱턱 막히고 속이 답답해지는 그 감정 말이죠.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면 상대방과의 사이를 회복할 힘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화에 말려들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 닻을 내리듯 감정의 닻을 내리는 것이죠. 불교의 경전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상대의 화는 잠시지만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곧 욱하는 사람에게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히 세우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대답이라는 점입니다. 한 지인의 경험입니다. 동네 친구 모임에서 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에도 감정이 앞서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틀렸어. 하고 윽박지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모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다른 친구들은 괜히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처음에는 억울해서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때마다 싸움은 커졌고 결국 모임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고 의외로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긴장을 풀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대응이라 부르는데, 상대에게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불길은 바람이 없으면 저절로 사그라들듯 욱하는 말도 반응이 없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성경 잠언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더한다.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이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마다 화의 임계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살며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집안일에 사소한 일이 생기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왜 저렇게 날카롭게 받아칠까? 그 순간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웠다고요. 이 할머니가 깨달은 건 며느리가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일 때 화의 임계점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같은 말이라도 평소엔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는 작은 말에도 욱하게 되는 거죠. 관계마다 또 사람마다 화의 임계점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죠. 이걸 알면 저 사람은 나한테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 때문에 쉽게 욱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렌 호니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유형, 맞서는 유형, 피하는 유형. 욱하는 사람은 대부분 맞서는 유형에 속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힘으로 덮으려는 방식이죠. 이를 이해하면 내가 괜히 자책하거나 억울해하기보다 관계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화가 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 순간 내 감정은 훨씬 가볍고 관계도 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짧고 간단하게 딱 기억하기 좋은 6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숨 고르기 한 박자 늦추기입니다. 상대가 소리를 높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 한 번만 하세요. 말을 늦추는 순간 상대의 기세는 반감해집니다. 그래, 알겠어.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 한마디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짧고 단순한 말로 정리하기입니다. 욱하는 말에 길게 설명하면 불길만 키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짧게 받아주면 상대는 더 이상 붙잡을 빌미가 없어집니다. 말이 길수록 불은 번지고 말이 짧을수록 불은 꺼집니다. 세 번째는 시선으로 분위기 누그러뜨리기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똑같이 눈을 부릅뜨면 갈등만 커집니다. 눈길을 살짝 아래로 내리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 짧은 행동만으로도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말보다 눈빛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 주제를 슬쩍 옮기기입니다. 화내는 말에 정면으로 맞서면 긴 싸움이 됩니다. 그래, 그 얘긴 알겠고. 근데 아까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주제를 바꿔버리면 불길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며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말싸움은 피하고 대화는 이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대화 중단 선언하기입니다. 상대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끝까지 버티려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땐 단호하게, 그러나 짧게 말하세요. 지금은 대화가 힘드네. 나중에 얘기하자. 이 말은 도망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화를 키우지 않고 상황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여섯 번째는 상대방 감정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고 소리칠 때 지금 많이 답답한가 보네. 상황이 불안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짧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상대는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공격은 줄고 대화는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욱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순간 불쑥 터져 나오는 큰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억울해서 맞받아치면 싸움이 처지고 참고 넘어가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6가지 지혜와 6가지 전략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한 박자 늦추고 말을 짧게 정리하고 눈빛을 누그러뜨리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주제를 슬쩍 옮기거나 대화를 잠시 멈추거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기세는 꺾이고 내 마음은 지켜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의 화가 아니라 내 감정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화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품격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욱하는 말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나요? 괜히 참기만 하며 속을 태우진 않았는지, 아니면 맞받아치며 더 큰 상처를 키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